홍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조 홍판서의 둘째 아들이자 시대의 신분차별의 희생자인 서자 출신 활빈당의 장수, 후에 열조국의 왕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홍길동의 지나온 생애 중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의적 활동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홍길동을 기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홍길동을 기소했는지, 과연 홍길동의 행동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현 재판의 배심원입니다. 검사 홍길동을 기소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검사 방승재입니다. 홍길동을 기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빈당이라는 조직단체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양반들과 합천 해인사를 재산을 훔친 죄. 둘째, 국가에서 정한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 셋째, 반정에 가담하여 인조임금을 세우는 것에 동조한 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길동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네, 재판장님, 검사 이규환입니다. 홍길동은 조선의 이조 홍판서의 둘째 아들로 서자입니다. 홍판서와 시비 출신은 어머니 춘선에게 태어난 후 자신의 신분을 비관하여 15세에서 집에서 가출하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느 무명의 제사에게서 학문과 무술을 배운 후 무도한 산적들을 모아서 활민당이라는 반란단체를 만들어 군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을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또한 지쳐높은 양반과 재상들의 재상 및 합천 해인사를 습격하여 많은 재물을 훔쳤습니다. 훔친 재물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백성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마침내 반정에 가담하여 광해 임금을 폐위시키고 인조 임금을 새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공로로 병조 판서라는 별선을 받은 후 을도국의 왕을 협박하여 자결케 한 후 그곳에 왕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사 측이 기소한 점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변호사 정현수입니다. 현재 검사 측에서 기소한 죄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 홍길동의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는 오해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변호사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임태영입니다. 홍길동은 자신의 신분을 비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가출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홍판서의 세 번째 부인인 초란의 오한과 계략으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분명히 홍판서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홍길동이 학문과 무술을 배운 스님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홍길동에게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깨우침을 주신 분입니다. 또한 산적들을 모아서 활빈당이라는 도적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활빈당의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준 단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을 훔친 활빈당이 어떻게 조력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활빈당은 양반들에게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빼앗긴 재산을 찾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조용! 그럼 피고 홍길동을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먼저 검사 측 신문하세요. 피고는 활빈당이라는 도적단체를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활빈당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도덕단체는 아닙니다. 피고는 예와 아니로
로만 대답하시오. 예. 한민당이 무리를 이끌고 합천에 인사한 여러 지역의 고을을 공격하여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광해 임금을 폐위하는 반정에 관함하였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 측 시작하세요. 네. 피고는 백성들의 어려움 때문에 할빈당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변호사 측에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측이었습니다. 피고의 생일을 왜곡한 것은 검사 측이었습니다. 기각합니다. 피고는 합천의 인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불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광해임금은 한것 때문에 반정세력들과 함께 행동을 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을 인정받아 분수 판결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신문을 하세요. 검사 측 시작하세요. 네. 피고는 활빈당을 통해서 양반과의 해인사를 공격하여 제사를 탈취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빈당을 훔친 재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당시 상황을 보지도 않고 행동만을 보고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 행동을 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피고의 저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빈당은 당시 양반들에게 손대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관들은 억울하게 대부분의 자신을 빼앗기거나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양반들의 재물과 합천 해인사를 공격하여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시 양반들, 아니 상관 우리들은 백성들의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백성들의 어려움과 생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어야 할 해인사의 주제는 승려의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반과 해인사를 공격하여 빼앗긴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이 광해 임금을 폐위하고 인조 임금을 새 임금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사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광해 임금은 간신들의 게임에 속아서 전혀 정서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 영창대공을 살해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조선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광해 임금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 측 신문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 활비당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지 말 것. 둘째, 놀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말 것. 셋째,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 것. 넷째,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말 것. 다섯째, 행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만약 규율을 어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엄격하게 위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활빈당은 목적과 규율이 있는 단체이군요. 알았습니다. 양반을 공격한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해인사의 승려를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해인사 주지 스님은 빈민 부재보다는 재물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또한 승분을 100여 명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수양과 빈민구제에 힘써야 하는 스님께서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측은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활빈당이 양반들의 재산을 훔쳤나요?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선에는 몰래 침수와 오랑캐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조사들에게 못된 짓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몰래 산삼을 훔쳐가는데 조선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오랑캐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득에나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반정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겠군요. 단독으로 반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계획한 것은 광해행동에 반대되는 세력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동조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포상으로 병조판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상으로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도국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쌀 1,000톤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조판서와 대는 곧바로 이 나라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선은 아직도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비록 병조 판사를 받았다고 하나 저희 출신은 서울입니다. 따라서 신분 제도가 없는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활빈당의 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신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최후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검사 측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백신원 대신원 여러분, 홍길동과 항일빈당은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단체입니다. 그들은 많은 양반들과 승려들의 재산을 훔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양반들이 강제로 훔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 자료에 의하면 당시 양반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재산을 억지로 가져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길동과 그의 무리는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율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의 근간이 되는 신분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조선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홍길동이 이끄는 활빈당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과거 외부나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땅을 지키던 사람들은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 군대들은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은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활빈당은 바로 이때 의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의 조선은 폭군 광해 임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활빈당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선의 근간이 된 신분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아니었다면 장영실과 박제가 등을 등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민과 서울 출신이었던 이들이 조선을 발전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배심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활빈당이 의병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불법단체 활빈당에서 해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빈민구제를 위해서 한 행동은 도덕질과 남을 상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활빈당은 나라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반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광해 임금을 폐위시키는 반정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장이고 홍길동은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게 된 조선 양반들과 승려들이 강제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라고는 하였지만 자세히 보면 갓 태어난 남자아이와 60이 넘은 노인까지도 군역과 각종 세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에 한 번 내야 할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조선의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랑캐들이 몰래 들어와서 조선에 해를 주는 일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를 상대로 힘이 약한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반과 승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들은 원 주인에게 돌려졌을 뿐입니다. 전시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랑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조선의 백성들을 누가 구해줬나요? 조선의 관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홍길동과 활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정은 홍길동과 활빈당의 주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광해임금의 폭정에 반대하는 집권 세력의 주도였습니다. 홍길동과 활빈당은 백성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의정 활동은 유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